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청의 강로사입니다. 이렇게 10월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공부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요. 해커스형 홈페이지 가셔서 문제 다운받아서 꼭 풀어보고 오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트 1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을 드리고요. 거기에 어울리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Those shoes look great on you. 자, those shoes look great on you. 그 신발 정말 너한테 잘 어울린다 라고 칭찬을 했어요. 자, 칭찬을 했으면 어떤 답변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친구의 칭찬에 대해서 고마워 라고 반응을 하겠죠. 자, 플러스 그 칭찬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additional information을 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번부터 답을 골라보도록 하죠. A. They are ready now. 자, 그들은 지금 준비가 다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they는 마치 앞에 있는 those shoes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칭찬받은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지금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오답이 되겠고요. B번 들어보죠. B. Thank you. They were on sale. 자, thank you라고 고마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신발에 대한 additional information 바로 그 세일하고 있었어 라는 식으로 정보를 이야기하는 B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번과 D번이 답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C. I couldn't find any yet. 자, I couldn't find any yet.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도 역시 앞선 칭찬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D번도 들어볼까요? D. I can't believe you wore them. 자, I can't believe 하면은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you wore them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는 were는 바로 wear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너가 그것을 신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 칭찬하는 상대방에게 하는 말로는 어울리지가 않네요. 지금 신발은 여자가 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는 본인의 신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you는 바로 남자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의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울리지 가 안 돼요. 그래서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Number 2. We're going skydiving on Saturday. Are you coming? 자, 우리는 스카이다이빙을 토요일 날 하러 갈 건데 Are you coming? 너도 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의 답은 갈 거다, 안 갈 거다 딱 정확하게 갈라지죠. A번부터 갈 거다, 안 갈 거다 하는 둘 중에 내용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 No, I missed out on all the fun. 자, no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의 no는 무슨 뜻이어야지 돼요? 바로 앞에 있는 이 스카이 다이빙을 나는 하러 가지 않을 거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뒤에 이어져야지 되는데 I missed 하면서 과거 시제를 써서 나는 전부 재밌는 건 다 놓쳤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제가 맞지가 않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답 처리할 수 있겠죠. B번 들어볼게요. B. I haven't seen one yet. 나는 앞에서 얘기한 그 무언가를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뭘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랑은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스카이 다이빙 너도 가느냐? 간다? 안 간다? 딱 이렇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고르는 게 제일 좋아요. C. It is going to be exciting. 자, it is going to be exciting.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앞으로 그 미래 시제를 사용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이 말을 보니까 갈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C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마저 D번도 들어볼게요. D. I arrived just now. 자, I arrived just now. 나는 막 도착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토요일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과는 관련이 없네요. 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Part 2로 가보도록 하죠. 자, Part 2는 세 턴의 대화 끝에 어울리는 응답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3번 문제 시작하기 전에 단어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fluster 이라는 단어는요. 주어가 목적어를 허둥지둥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수동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주어가 굉장히 당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관계를 빠르게 figure out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slip up 하게 되면은 실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죠. Number 3.
Hey, Sandra, why are you so flustered? 자, 샌드라라는 친구에게 Hey, Sandra 부르면서 Why are you so flustered? 라고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친구가 왜 당황했는지 이야기를 해주겠죠. I got chewed out by the boss today. 저런 오늘 그 상사에게 굉장히 혼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I got chewed out 하면은 이제 혼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Sorry to hear that. What happened? 그렇죠. 친구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까 저런 안 됐다. 그 얘기 들어서 너무 유감이야 하면서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자는 상사에게 야단을 맞게 된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답을 해야겠죠. A부터 들어보면서 찾아볼게요. A. It's the first time she's applied for a job. 자, 이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job에 지원을 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죠. 자,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상사에게 혼나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B번 들어보죠. B. I didn't intend to make you upset. 자, I didn't intend to 하면은 나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make you upset. 너를 화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남자는 전혀 화나지 않았죠. 자, C번 들어볼게요. C. She seemed proud of the project. 자, she seemed to proud of the project. 자, 그녀는 어때 보였어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버스한테 야단을 맞게 된 그 이유랑은 어울리지가 않겠고요. D번도 마저 들어보죠. D. I slipped up on a customer's order. 그렇죠. I slipped up on a customer's order. 즉, 고객의 주문을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실수를 해서 야단을 맞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D번이 답이라는 거 금방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로 갈 건데요. conscript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은 뽑아가는 거 있죠? 징집 및 징병하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도 들어볼게요. Number 4. Hey, Will. Do you want to sign up for yoga classes with me? 자, Will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에게 Hey Will, do you want to sign up? 하면 뭐예요? 바로 sign up. 어디에? 신청하다, 등록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너 나랑 같이 요가 클래스 등록할래? 라고 상대방에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요가 클래스 등록하겠다, 안 하겠다 둘 중에 하나만 답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Well, actually, I've been a member of a class for some time. 나 사실 하면서 밝힌 내용은 뭐예요? 나 이미 한동안 멤버였다. 그 클래스의 멤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 이미 그거 듣고 있는데 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Oh, really? How often do you recommend going? 아, 그래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 How often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빈도수를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너는 거기에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가는 거를 추천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상대방은 내가 요가 클래스를 이미 다녀본 결과 어느 정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해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A번부터 들어볼게요. A. It'll take approximately 30 minutes.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30분 정도 걸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take 동사가 굉장히 키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바로 take 동사는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다 할 때 쓰는 동사죠. 그래서 30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랑은 맞지 않아요. 지금은 빈도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지 되겠죠? B번도 들어볼게요. B. I was just conscripted myself. 자, 나는 방금 이제 막 징집되었다, 뭔가 이렇게 뽑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자주 가면 좋을까라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C. At least 3 times a week. 자, at least 3 times a week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가져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빈도수를 권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질문이랑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D번도 들어볼게요. D. I've never heard of it.
I've never heard of it. 무슨 뜻이에요? 나 그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지금 상황이랑은 전혀 맞지가 않죠. 이미 다니고 있는 요가 클래스 다녀보니까 얼마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얼마나 가는 거를 너는 추천을 하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은 part 3예요. 긴 대화를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자, 5번 문제 시작하기 전에 어휘부터 정리할게요. linger이라고 얘기하면 남다, 예상보다 오래 남다, 더 오래 머무르다의 의미. 그래서 lingering pain 하게 되면 오래 남아있는 어떤 통증을 얘기하는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take a toll on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나 사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피해를 주다의 의미예요. 여기 앞에 take a heavy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극심한 피해를 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under the weather 이라고 얘기하면 지역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바로 sick, 몸이 안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5. Listen to a conversation between two colleagues. 네, 두 동료 사이의 대화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백그라운드는 회사가 되겠죠. 그러면 대화를 들어볼게요. Tiffany, you look like you've seen better days. 자, 티ffany라는 친구를 부른 다음에 you look like 어때 보인다 하는 이야기죠. You've seen better days라는 거는 더 좋은 때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직역하면 너무 이상하고요. 전에 더 좋았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별로란 얘기죠. 그래서 너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자기가 안 좋아 보이는 어떤 자초지종에 대한 그런 답변이 나오겠죠. It's just this lingering cold I've been battling the whole week. 자, 일주일 내내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남아있는 어떤 감기 기운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Well, it seems to be taking quite a toll on you. 자, 이거 어때 보여요? 지금 taking quite a toll on you 라고 얘기하니까 너한테 참 피해가 극심해 보인다. 정말 나쁜 영향이 많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I don't really deal well with being under the weather. 자, I don't really deal well 이니까 뭐예요? 내가 잘 어떻게 대처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요? Being under the weather. 나 이렇게 아픈 상황을 내가 잘 이렇게 어떻게 좀 잘 처리를 하지 못한다. 어떤 이 상황에 좀 대처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상대방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고 솔루션을 줍니다. Cutting back your schedule in the meantime might help you recuperate. 자, cutting back your schedule in the meantime might help you recuperate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좀 줄이는 것이 너에게 좀 도움이 될 거야. 뭐 하는데요? recuperate. 바로 회복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도움이 될 만한 솔루션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I plan on doing just that. 자, as a matter of fact, 사실 나는 plan on doing just that. 딱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야. 그래서 스케줄을 확 줄여가지고 좀 쉬면서 회복을 하려고 지금 이미 계획 중이지 라고 이 앞에 솔루션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을 하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What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자, correct, 맞는 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A부터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맞는 답을 골라볼게요. A. The man has been feeling ill for over a week. 자, 남자가 지금 일주일 내내 아프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몸 상태가 그닥 좋지 않은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되겠죠. 자, B번 들어볼게요. B. The woman believes that the man gave her a cold. 자, 여자는 뭐라고 생각을 한대요? 남자가 자기한테 감기를 옮겼다라고 생각한다. 절대 이런 식으로 남자를 블레임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오답 처리 가능하고요. C. The woman plans to go to work the following day. The following day,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일을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스케줄을 줄이고 쉬려고 한다라고 이미 계획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틀린 표현이 되겠고요. 마지막도 들어볼게요. D.
The man thinks rest will help the woman's cold. 그렇죠. 남자가 마지막에 준 솔루션을 통해서 남자는 좀 쉬는 것이 여자의 감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D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Part 4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4는 좀 긴 담화를 듣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건데 한 담화당 한 문제를 푸시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6번 문제를 풀기 전에 단어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aggravate 하게 되면 악화시키다, 짜증나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되겠죠. induce 잘 기억해 두세요. 누구누구를 설득하다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유도하다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baldness 하게 되면 머리가 없는 대머리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meditation은 명상이나 묵상, 조용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명상하는 거 뭔지 아시죠? 자, 그게 바로 meditation이고요. mitigate 하게 되면 완화 및 경감시키다. 어떤 통증이라던가 병의 증세 같은 것들 혹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경감을 시키고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mitigate입니다. 자, 그러면 6번의 담화를 들어보도록 하죠. Number 6. According to several studies, lifestyle facto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ntributing to hair loss.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잘 들으셔야지 돼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이 담화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들어야지 되는데, 자, 몇몇 스터디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lifestyle factors, 즉 뭐예요? 일상생활 요인이죠. 이런 일상생활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뭐에 있어서요? 바로 hair loss, 이 탈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네요. Excessive caffeine intake, high sodium, and heavy alcohol consumption can aggravate hair loss and induce baldness in some individuals. 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도한 카페인의 섭취 혹은 높은 염분, 그 다음에 많은 알코올 소비 같은 것들이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죠. 뭐를요? 바로 hair loss를요. 그리고 baldness를 유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좋아요.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어떤 생활 요인이 baldness에 혹은 hair loss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서포팅을 하기 위한 그런 근거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In addition, stress levels are a factor. 자, 이렇게 in addition 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요소가 하나 더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in addition을 들으면서 바로 아실 수 있고요. 그 뒤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스트레스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If a stressful schedule is unavoidable, then people should be sure to make time for relaxation activities, such as meditation or reading, in order to achieve a sense of mental calm that can mitigate the effects of stress. 굉장히 긴 문장이죠. 우리 Part 4, 5에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문장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긴 문장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그런 그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지 되겠어요. 자, if 뭐 어떻다면이에요. stressful schedule을 피할 수 없다면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은 should be sure to 하니까 확실히 뭘 하셔야지 돼요.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뭘 위한 시간이냐면 relaxation activities를 위한 시간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어떤 relaxation activities가 있냐면 meditation or reading, 즉 명상이나 독서와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relaxation activities를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는 표현이 in order to 적이죠. 자, achieve a sense of mental calm이니까 정신적인 어떤 안정감을 좀 주고, 그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예요. That can mitigate the effect of stress. 스트레스의 영향을 좀 경감할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mental calm을 얻기 위한 이런 relaxation activities를 위한 그런 시간을 반드시 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Question.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자, 이 passage는 무엇에 관련된 것입니까? 하는 주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무엇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지 우리가 캐치를 해서 선지에서 골라야 되겠죠? A. How hormonal imbalances lead to hair loss. 자,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호르몬 불균형이 어떻게 헤어 로스로 이어지는가? 사실 호르몬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A번은 바로 오답이고요. B. What diets can be used to reverse baldness?
자, 어떤 다이어트가 can be used to 어디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자, reverse baldness, 즉 baldness를 좀 이렇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다이어트 식이요법이 필요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식이요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또 오답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C. Why people should be careful of their lifestyle habits. 그렇죠.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벌써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라이프스타일 팩터가 헤어 로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라이프스타일 헤빗, 그죠? 라이프스타일 팩터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번도 마저 들어볼 건데요. D. How drinking alcohol and coffee stunts hair growth. 자, 이 D번의 오답을 여러분들이 꼽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바로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었던 어떤 드링킹 알코올이나 커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메인의 선지에 등장을 하게 되면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신다면 얘네들은 쉽게 이렇게 오답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닌 것들만 잘 제해도 여러분들 C가 혼자 답으로 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Part 5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긴 지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후에 두 개의 문제를 한꺼번에 푸셔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7, 8번 시작하기 전에 어휘부터 정리를 할 건데요. neutral 하게 되면 중립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에 있는 것이죠. masculine 하게 되면 남자 같은 사내다운. 자, pseudonym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이거는 바로 필명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자, urge는 충고하다, 설득하다, 강력히 권고하다. bias는 뭐 된 거죠? 바로 편향된 그리고 한쪽으로 어떤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더 관심을 두는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7, 8번 담아 들어보고 함께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7 and 8. For a long time, publishing companies believed that readers would not purchase novels written by female authors. 자, 첫 번째 부분은 잘 들어야지 이 담화가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죠. 꽤나 오랫동안 출판사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독자들이 would not purchase novels 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떤 소설들이에요? Written by female authors 그랬어요. 자, 여성 작가들이 쓴 소설은 독자들이 사지 않을 거라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다라고 하네요. Consequently, many female authors wrote under a neutral or masculine pseudonym, and mostly this was done to appeal to a wider audience.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많은 여성 작가들이 어떤 이름으로 활동을 했죠? 바로 중립적이거나 성별이 드러나지 않게 중립적이거나 혹은 아예 남성적인 어떤 필명을 사용했고요. Mostly 대부분 this was done to appeal 뭐 하기 위해서예요? 어필하기 위해서 to wider audience 그쵸? 더 넓은 어떤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중립적으로 성별이 드러나지 않게 혹은 남자 이름을 아예 사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The novelist of Little Women, Louisa May Alcott, wrote many successful works in the 19th century under the name of A.M. Barnard. 자, 이렇게 예시를 들면 듣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하겠죠. 자, 작은 아씨들이라는 소설을 쓴 소설가인 루이자 메이 올컷이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루이자라고 딱 드러나게 여성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또 독자가 별로 모이지 않을까봐 그냥 A.M. Barnard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약간 남성스러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필명 하에 19세기에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This trend did not completely disappear in the 20th century. 자, 19세기는 옛날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0세기까지도 이런 그 트렌드가 완벽히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20세기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에 대한 예시를 제시를 한다면 아, 20세기에도 계속 이랬네 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J.K. Rowling, author of the Harry Potter series, chose to use gender-neutral initials in her name.
그 예시는 굉장히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J.K. 롤링이라는 사람도 역시 무엇을 사용을 했었냐면 gender neutral, 즉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중성적인 이니셜을 자기 이름에 그 중성적인 이니셜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네요. She was urged to do so by publishers of her first book, who didn't believe that the story would be considered interesting to all readers if it was written by a woman. 자, 그녀가 그렇게 중성적인 이니셜을 사용하는 필명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퍼블리셔에게서 설득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 퍼블리셔는 어디였냐면 그녀가 처음으로 책을 냈었던 그 퍼블리셔겠죠. 자, 그리고 이 출판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Didn't believe, 생각하지 않았죠. 어떤 스토리가 좀 고려되지 않은, interesting하다라고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떤 스토리예요? 바로 이렇게 여성 작가가 글을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소설들은 별로 재미있다라고 모든 독자들에게 있어서 어필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분한테 이렇게 좀 젠더 뉴트럴하게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자라고 이제 설득을 한 것이죠. This trend did not completely disappear in the 20th century. 자, 19세기는 옛날이라서 그랬다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그런 어떤 트렌드는 확실하게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바로 20세기에도 이렇게 잔존하고 있던 저 트렌드, 그죠? 여성 작가가 쓴 소설은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데 대한 그 트렌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성적이거나 남성적인 필명을 사용했던 그 트렌드의 예시를 제시해 주겠죠. J.K. Rowling, author of the Harry Potter series, chose to use gender-neutral initials in her name. 자, 그 예시로 든 사람이 바로 유명한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인 J.K. 롤링이 되겠네요. J.K. 롤링은 그래서 그렇게 젠더 뉴트럴하게 성별이 드러나지 않는 그녀의 이름의 이니셜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거죠. She was urged to do so by publishers of her first book, who didn't believe that the story would be considered interesting to all readers if it was written by a woman. 자, 그녀가 그럴 선택을 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출판사가 그녀를 설득했어요. 출판사에게 설득을 된 것이죠. 이렇게 젠더 뉴트럴한 이름을 쓰자라고요. 그 출판사는 어때요? 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스토리가 더 많은 전부 독자들, 모든 독자들에게 흥미롭게 생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다면 바로 그것이 여성에 의해서 써졌다면 아마 독자들이 이렇게 흥미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녀를 설득을 한 것입니다. This belief prevailed at that time because certain literature genres were dominated by male authors, and therefore audiences expected new writers to be men. 자, 이러한 믿음은 만연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문학 장르들은 남성 작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장악되다시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때요? 독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새로운 작가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남자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As a result, female writers found that their work was not always given due consideration because of broader expectations about writers. 자, 그 결과 여성 작가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 found라고 해서 무조건 찾는 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죠. 자, 이 이하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작품들이 늘 어떨 것이다. given due consideration이라는 건 저기서의 due는 뭐예요? 어떤 정당한 그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죠. 뭐 때문이죠? broader expectations, 굉장히 만연해 있는 어떤 그 기대예요. 뭐에 대한? writer에 대한 대부분은 그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기대가 남자겠지 하는 그런 어떤 기대 때문에 자기들의 작품이 정당하게 판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 평가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However, the fact that Rowling continued to be successful after her gender was revealed proves that it is the quality of the work, rather than the author's gender, that determines the ultimate success of a novel. 역시 굉장히 긴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끊어가면서 뒤에 붙여가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렇지만 어떤 사실이죠? 롤링이 계속해서 successful 했던 것. 언제에도요? After 그녀가 성별을
이렇게 드러내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successful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죠? that 이하를요. It is 뭐입니다. quality of the work, 즉 일의 질이다. 무엇이요? rather than 뭐보다. 바로 author의 gender보다 어떤 작품의 질 때문이다. 뭐를 결정하는 것이요? 바로 ultimate success of a novel. 정리해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뒤에다 붙여가면서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한국말로 잘 정리할 만한 시간적 여유는 아마 실전에서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뒤에다가 붙여가면서 이해를 하시는 그 훈련을 많이 하셔야지 돼요. 꼭 예쁘게 한국말로 정리를 해야지만 이해가 가고 하면 안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어떤 소설의 궁극적인 성공을 선택하는 것은 결정짓는 것은 작품의 질이지 작가의 성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J.K. 롤링이란 분이 계속해서 성별을 드러낸 후에도 성공적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7번 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Question number 7.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lecture? 자, main purpose는 뭐예요? 주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담화를 정리를 해보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선지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To describe the themes female writers focus on in their novels. 여성 작가들이 그들의 작품 안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어떤 주제들이죠. themes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이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이 단어의 키워드들이 다 있죠. B. To show how readers are biased against male authors. 자,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독자들이 편견을 가지게 되는가. 남성 작가들에 대한 편견, 오히려 여성 작가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답 처리하실 수 있고요. C번은요. C. To offer examples of successful series in the publishing industry. 출판 업계에서 성공적인 시리즈의 예시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아마도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표현은 우리 못 들을 수가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캐치를 할 정도로 이제 좀 리스닝이 약했다면 아마 C번에도 여러분들이 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셔야지 되겠죠? D번 마저 들어볼까요? D. To explain why some women writers have used different names. 그렇죠. 담화 안에서 pseudonym이라는 필명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different name. 왜 여성 작가들이 다른 이름들을 사용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D번이 되겠고요. 8번 문제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number 8. Why did J.K. Rowling use gender-neutral initials for her name?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담화 안에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J.K. 롤링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가 왜 성별이 드러나지 않은 이니셜을 그녀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담화 안에서 들었어요. 자, A번부터 선지 들어보도록 하죠. A. She heard it would make her books appeal to a broad audience. 그렇죠. 그렇게 젠더 뉴트럴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그녀의 책을 더 넓은 독자층에게 어필하는 길이다라고 들었기 때문이죠. 누구로부터요? 바로 출판사로부터 그런 권고를 들었기 때문에 그 J.K. 롤링이 자기 이니셜을 사용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담화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A번이 답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또 역시 B, C, D가 답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B번 들어볼게요. B. She wanted to succeed in genres traditionally written for women. 자, 그녀는 뭘 원했냐면 전통적으로 여성에 의해서 지필이 되던 그런 장르에서 성공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 분명히 중간에 genre라는 단어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단어는 사실 좀 독특한 단어잖아요. 듣기에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B번의 선지를 듣게 되면 나 아까 이 단어 들었는데 하면서 B번에 낚이게 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C번 들어볼게요. C.
She disagreed with her publishers about what to call herself. 자,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Publishers 하면은 그 출판사죠. 출판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 대해서요? 그녀가 뭐라고 불리고 싶은지 동의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출판사가 권해서 J.K. 롤링이 그 의견에 따랐던 것이죠. 그래서 C번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D번 마저 들어볼게요. D. She planned to release each book under a new name. 그녀는 어떤 계획이 있었대요? 출판하는 거예요. 각각의 책을 늘 책을 낼 때마다 새로운 이름으로 책을 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담화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 A번이 답이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달의 8문제 또 함께 다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단어 꼭 외워주시고요. 소리 내면서 단어를 외우셔야 청해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오답 정리하시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